여러분, 최근 동네를 걷다 보면 뭔가 달라진 풍경, 눈에 띄지 않으시나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단골 백반집, 퇴근길 위로가 되어주던 호프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임대라는 두 글자만 붙어 있는 모습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빈 가게가 예전처럼 금방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꿈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은 어쩌면 가장 외롭고 위태로운 이름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붕괴, 그 서늘한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재 경제학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영업 공화국입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우리나라 취업자 5명 중 1명, 약 20%가 사장님입니다. 자영업 천국이라 불리는 옆나라 일본보다 높고 미국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많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개수가 더 많다는 통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은퇴하신 아버지도 취업난에 지친 아들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으면 가게나 차리자며 이 좁은 링 위로 올라옵니다. 이미 링은 터져나갈 지경인데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앉아야 할 의자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수요가 사라진 겁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오지 않는 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런치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직장인 점심값 1만 원 시대. 10,000원 한 장으로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손 떨리는 세상이 왔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는 5% 넘게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걸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작년보다 20%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나 거지방이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줄 사람은 지갑을 닫아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누군가 탈락해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말라 죽어가는 게임이 된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창업 정신이 투철해서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사장님 소리 듣는 걸 좋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이 서글픈 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미국을 볼까요? 미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합니다. 해고도 쉽지만 그만큼 재취업의 기회도 널려 있습니다. 회사를 나와도 내 기술과 경력만 있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즉, 굳이 내 돈 들여 가게를 차리지 않아도 월급쟁이로 정년까지 버틸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사회 안전망이 촘촘합니다. 실직하더라도 국가가 주는 실업수당이나 복지 혜택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됩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빚을 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40대, 50대에 회사에서 밀려나면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재취업의 문은 닫혀 있고 그렇다고 유럽처럼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회사 밖으로 내몰린 가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평생 모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와 치킨집을 열고 편의점을 차리는 생계형 창업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이 꿈을 좇는 사람들의 무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떠밀려온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구조만 문제일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상황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이 좁은 문에서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미는 음악을 멈추게 한 3가지 결정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뼈를 때리는 건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재료비의 배신입니다. 혹시 치킨집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바로 식용유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통에 2, 3만 원 하던 업소용 식용유가 전쟁이다 기후위기다 하면서 한때 6, 7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두세 배가 뛴 거죠. 여기에 장마철만 되면 상추가 금추가 됩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40%를 넘기는 순간 그 장사는 이미 죽은 장사입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순이익은 편의점 알바보다 적다는 말이 엄살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돈을 갉아먹는 투명인간, 플랫폼 공화국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배달 앱으로 2만 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사장님은 얼마를 가져갈까요? 재료비 빼고 한 5천 원 남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2만 원 결제했습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 떼 갑니다. 결제수수료 또 떼 갑니다. 여기에 배달 대행비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안 내면 노출도 안 되는 광고비까지 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가는 제주 넘는 곰 신세인 거죠. 마지막 결정타는 코로나 대출의 청구서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몸을 갈아 넣어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터지고 있는 이자 폭탄입니다. 코로나 때 일단 버티세요라며 정부와 은행이 돈을 풀었죠. 그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1에서 2%였던 금리가 지금은 5에서 6%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사장님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장사를 접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지금 폐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홀로 사장님이 되어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결국 문을 닫으려 해도 이번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데 가게 문을 닫는 것조차 돈이 드는 상황. 정부의 철거 지원금 예산이 조기에 동날 정도로 폐업 신청이 폭주하는 그야말로 집단 붕괴의 현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좀 망한다고 설마 나라까지 흔들리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조를 가졌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실패한 선배 국가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2010년 국가 부도 사태 당시 그리스의 자영업 비율은 약 30%로 유럽 1위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판박이었죠. 문제는 경제 위기가 닥치자 이 30%의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충격을 흡수해줄 튼튼한 기업이 없다 보니 사장님들의 파산은 곧바로 세수 부족과 국가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자 국가는 연금을 깎고 복지를 없앴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이 국가 전체를 빈곤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가까운 일본은 더 무섭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에 가면 셔터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기 불황과 고령화로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녹슨 셔터가 영원히 내려진 유령거리를 말합니다. 한번 불이 꺼진 거리는 다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죽자 젊은이들이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과 빈집뿐인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일본보다 더 위험한 뇌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동네 상권이 죽는 걸 넘어 자영업의 붕괴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3개를 무너뜨리는 경제 도미노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천문학적인 돈이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금융권의 심장이 멈춥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이 돈은 회수 불가능한 악성 부실 채권이 됩니다. 당장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부터 흔들리고 은행은 곳간문을 걸어 잠그는 돈맥 경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사장님의 폐업이 내 전세자금 대출 거절로 내 회사의 자금난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 충격은 곧바로 대한민국 자산의 심장, 부동산으로 옮겨 붙습니다. 가게가 망해 나간 자리는 장기 공실이 되고 월세가 끊긴 건물주는 파산합니다. 이게 상가 하나로 끝날까요?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빌려준 건설사 PF 대출이 다 터져버립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상권이 죽은 동네의 집값 역시 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마지막 단계는 내수 시장의 증발입니다. 자영업자와 가족, 직원까지 합치면 약 1,0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해 지갑을 닫아버린 나라.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 기업 매출은 급감하고 이는 결국 구조조정과 채용 동결로 이어집니다.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는 순간 그것은 돌고 돌아 여러분의 책상을 위협하는 일자리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육수를 끓이고 빵을 굽고 셔터를 올리는 수많은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비록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골목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어서 오세요라는 사장님들의 힘찬 인사가 거리에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부디 지치지 말고 버텨주시기를, 여러분의 가게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재경제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